관주이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제 중에서 설계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살펴볼게요. 관주이보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진행하고 있는데 관주이보의 실제적인 훈련 방법은 지금 현재 과제를 하는 거죠. 네, 과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례나 설계의 그 예제들을 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대표적 사례로 몇 개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요즘에 회사 취업하는데 자소서라고 그거 잘 쓰는 게 결국 그 취업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자소서가. 그 자소서 설계하는 걸 하나 사례를 오늘 보여주면서 관주이보의 위력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아들이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 요즘 들어가기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업에 응시하면서 이제 자소서를 쓰는데 자소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동서 발전의 비전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서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인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은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 분야에 대한 역량을 분석하고 자신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본인이 속한 조직 또는 팀의 목표를 이용해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해당 경험을 또 얻은 것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치관 형성의 전환점이 된 인문예술 작품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아들놈이 작성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결국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관주이보의 설계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직접 보고요. 이거는 관주이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그냥 생각난 대로 썼던 거고, 두 번째는 관주이보 먼저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썼던 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설계 기술을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자, 먼저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국 동서발전의 비전에 미치는 영향이 비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서술하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강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전 발전에 기여하는 관계성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긴 잘했어요. 발전소의 핵심 기능이 이건데 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랐고 그 다음에 지구력을 갖췄고 이러한 저의 강점, 여기서 강점을 보면 책임감, 그 다음에 편안한 안전 성품, 그 다음에 추진력, 이 세 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점이 비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개념이 없어. 그죠? 오류가 생긴 거야.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건데 이건 첫 번째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오류가 있는 거고, 둘째로 이걸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로 묶은 거야. 이거를 여기까지를 하나로 첫째로 생각한 거지.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걸 묶어서 책임감, 그 다음에 관계성, 주도성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었는데 그것을 상위 개념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서는 영어 구사력에서 해외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관계성이 또 나오는데 이건 관계성이 여기도 관계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결국 중복성이 나타나겠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설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자, 방금 같은 문제죠. 먼저 설계를 어떻게 접근했냐면 비전의 설정, 강점의 설정, 비전과 강점의 관계. 비전의 설정은 그 회사의 비전이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빼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현재 회사의 핵심 비전은 국내 학생의 질문 거기까지 실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맞는 쪽에 설명하겠습니다. 강점의 설정을 강점의 필수 요소를 먼저 내세우세요. 나는 이 강점은 뭐다가 아니고 먼저 강점이 사람에게 있어서 강점이란 이런 요소가 있어야 강점이다. 근데 나는 이 강점의 몇 가지를 갖추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필수 요소, 업무 분야의 강점, 사무직이고 사무 분야의 역량에는 기본 역량, 그 다음에 기술 역량이 있다. 이렇게 이걸 먼저 제시를 한 거죠. 그래야 기준이 잡히지. 뭘 역량이라고 보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의 본인의 강점을 설명하라 그러면 뭘 기준으로 강점을 설정할 줄 몰라. 근데 여기는 아예 강점을 이렇게 세팅을 해버렸죠. 사무직의 강점은 이게 사무직 강점 전체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핵심 강점을 뽑아보면 이 위에 거를 주도적 태도, 그래서 조직 이해력, 여기죠. 그 다음에 계획적 활동과 유기적 활동, 어떻게 이 조직 이해력을 배웠는지. 두 번째, 인지적 역량에는 기본 역량이 이 세 가지고 기술 역량이 요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학습했느냐? 독학으로 학습을 했다라는 걸 증명 자료에 제출하고, 기본 역량에 있어서는 의사소통력은 이렇게 훈련이 됐고 자원관리력은 이런 식의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 기본 수리력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적 역량은 대인관계력을 말하는데 10년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터득했다.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비전과 강점을 회사의 비전이 분야에 대한 비전이 이렇고 경영 비전이 있고 비전과 관계성은 이런 쪽에서 이런 관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글로 다시 이제 작성을 했겠죠. 자, 한글로 작성한 내용을 볼까요? 이거 이제 이거 설계를 한 다음에 쓴 겁니다. 자, 처음에 동서발전의 핵심 비전 나오죠? 저의 강점을 주도, 인지, 관계 역량으로 설명합니다. 주도적 태도로는 계획적 활동, 문제 해결 역량, 독학을 통해서 졸업까지 모든 독학을 통해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독학사를 패스해서 대학 졸업증 따고 대학 편입 후에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학원이나 학교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실행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학원을 간 적 없고 선생님을 쓴 적도 없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검정고시부터 대학 학사고시에 고려대 졸업까지 진짜 누구의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예, 그렇게 하고 인지적 역량으로서 저는 자유로운 영어 회화, 그 다음에 출간 22살 때 도서 출간, 그리고 1년간의 동서발전 입사 준비, 자원 관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계적 역량으로는 저는 대인 관계력과 친화성의 강점을 가지고 공동체 대안학교로 인해 아버지 덕분에 유년 시절 10년간 생활을 했고 통역금 군복무를 통해서 해외과의 교섭을, 이처럼 저는 사무직으로 동서발전 경영적 사업관리 학대 특히 주중에 해외에서 적절한 문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냥 그 자체가 그대로 글로 다 옮겨진 구조죠. 이렇게. 네, 이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그런 중복 긋고 누락 긋고, 이게 바로 설계의 힘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 설계를 실용으로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사용만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다 보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보면 본인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서 조금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겨우 적은 게 10년 11월 중 국토교통부주체 제5차 통역 및 지원 요원으로 4일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해서 제가 맡은 역할은 본회 의장 및 사무국 지원이었습니다. 세부적 각종 같은 등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개선했던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이거를 다시 접근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효과적인 개선 경험을 했던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제시. 어떤 사례였냐? 그래서 이때 얘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기존 방법을 탈피를 통한 성공적 결과 입증. 이 사례를 가지고 하자. 기존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를 통한 입학이다. 수시형, 수능형. 개선 방법은 스카이 대학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 이유, 초중고 독학에 대한 역량 입증이 필요했고 학신과 주변에 대한 신뢰. 개선 과정은 편입을 활용해서 학사고시 합격 후 대학 자격 획득하고 스카이도 편입시험으로 입학 추진을 하고 자가 학비 조달을 하고 학비 조달의 성적 향상 전략으로서 영어 번역이 편입시험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시너지가 나타나서 합격이 된 상태. 개선 결과로 고대 편입시험 0.06%에 합격을 하고 졸업까지 한 인체 학비를 자가 조달했다. 그래서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 단축, 공부시험, 시험 공부시간, 사회 진출시간, 학비 절감, 역량 입증. 이게 설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글을 씁니다. 저는 기존 대학 입시관 탈피를 통한 성공적 결과를 거둔 경험이 저는 수능으로 일반 정규교육이 아닌 대안학교형 전인교육을 받은 특별한 교육기에 감사했지만 한편 초중고 독학에 대한 제 역량을 입증하고 주변에 대한 신뢰를 지속할 독학사 편입이라는 과정을 활용하려 결정했습니다. 대안이죠? 일단 저는 편입 자격 획득을 위해 제대 후 24살무로 독학사학을 1년 안에 취득한 후 명문대 편입을 시도했고 편입 수험기간 중 등록금 마련을 위해 번역인 프리랜서인 무상 번역을 병행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고려대 편입 중에서 상위 0.1% 우선 시험 정답되고 35대라는 경쟁률을 최종 획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어 번역 활동을 통해 대학 등록금 전액과 일부 생활비를 자가 조달한 성과를 달성. 결과적으로 공부 업무의 통합을 통해 소요되는 시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 2년간의 학비를 절감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확보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 1년 안에 이렇다니까요. 1년 안에 학사고시 합격하고 스카이대 합격하고를 1년 안에 다 처리한 거예요. 학비 다 벌고. 이게 이런 식의 이제 형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다르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얘는 제 아들이지만 이런 설계 기술은 아직 미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 기술을 쓰기 전까지는 겨우 나온 게 아까 초기 기술일 뿐이었는데 설계 기술 저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했죠. 같이 앉아. 너는 네가 가진 게 있으면서도 설계를 못 해가지고 속에 있는 게 안 나온 거라는 거야. 아까 질문 답변하는 거 봤잖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다 흩어진 데이터들이 이게 나오니까 뒤따라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뒤따라 나오면서 그 흩어진 데이터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고리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니 이게 무슨 아니 이 이야기는 나보다 지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물어봐서 한 거라니까. 나는 물어봐서 알고 지는 지 이야기고 근데도 기록을 이렇게 못 해낸다고. 마치 그 사건 의뢰자와 변호사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 분야에 대한 역량을 분석하고 이것을 이제 또 착각했어. 아이는 이 역량과 여기 역량을 본인의 강점을 착각을 해서 같은 걸로 생각한 거지.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거요? 지원 분야에 대한 역량이죠. 그죠? 네. 자신의 전부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쓴 글은 3번. 네, 겨우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놓고 못 쓰고 있었어요.
번역 경험 업무 서신. 근데 여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역량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분야 설정, 사무 분야. 아까 위에 사무 분야 있었죠? 필요 역량.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개발 과정. 적성 인식 제일 먼저. 왜 내가 사무 분야에 맞느냐? 논리적으로 받쳐주죠. 인식 도구, MBTI, 성향적 판단, 인식 결과.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해 준 다음에 개발 과정. 이건 이제 자기가 쓰기로 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가 하부 내용은 자기가 아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이 이렇게 나오죠. 보려고 생각해 MBTI 인적성 검사 여러 인식 도구를 활용 그 결과 공무원 적합함을 알게 됐어요. 이건 저는 일단 정보처리 기사, 한국사, 토익, 빅스피킹 포함해 동서와 일수의 업무 영역 기본 소양을 자격증을 갖추었습니다. 또 실무 경영 부조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에 일환으로 직무성에 필요한 경영, 경제, 회계, 재무 등 다양한 사무 지식을 갖추기 위해 편입 이후 전국 학점 취득과 직무 공부를 세분화했습니다. 동영상 강의와 관련 저서를 통해 지식적 기반을 조직 경영에 대한 전반적 이해, 경영적 마인드를 갖췄습니다. 이에 저는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 조장 경영, 군대에서 군대장, 오랜 공동생활, 교육 유학교 경험 등을 갖추.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과거의 모든 경험이 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안 썼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가 다 작성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아시아 게임, 본인이 조간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했던 경험과 수행한 역할, 아시안 게임을 주로 쓰려고 했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속 기관, 인천시 추진 목표, 활동 내용, 발생 문제, 있었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제가 적어내고 성효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해주지 못하고 큰 카테고리만 이제 처음에 한 두 개를 했더니 이후로부터는 지가 이제 감을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는 이제 지가 스스로 해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형 전환점이 됐고 이렇게 해서 써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문예술작품에서 이번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봤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제출합니다. 네. 설계를 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설계를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최근에 어제 그제 아들하고 작업했던 내용을 공개를 좀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신입생 생활이라는 게 일반 학교를 안 갔다는 일반 학교는 안 가고 꿈의 학교라는 곳에서 기숙하면서 저하고 이제 저희 집도 같이 살았으니까 공동체 생활이죠. 예, 어때요? 사용했을 때 이 선생님 괜찮겠죠? 이런 실제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은 설명을 하나 지금 요즘 작성하는데 지금 교수님처럼 저도 제가 이제 그 일본의 대망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몇 장만을 뽑아가지고 그거로 해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그 야곱의 그 밤에 약복가가에서 씨름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장면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살을 붙이니까 제가 쓰면서도 한 3회 썼는데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놀랐어요. 그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막막했는데 이거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살을 붙이면서 이 서로 줄거리를 연결시키니까 이게 써지더라고요. 그럼요. 이건 잘 쓰고 한 모습은 나중 문제고,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딱 보고 느낀 게, 저게 안 되는구나. 전 저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까 그 설계. 지문을 보고 네. 제목들 타이틀을 어떻게 해서 잡아나가는지 잡아나가는지 네. 그게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 저도 쓰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설계 노하우를 우리의 삶 곳곳에 어디든지 다 사용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 근데 막상 접근하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안 나. 이걸 써야 된다는 생각도 안 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MIT 적성검사까지 넣어주고 그렇죠. 그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속에 다 있는 데이터가 논리적 고리를 연결해주지 않으면 다 분산돼서 쓰고 싶을 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설계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설계는 나는 뭘로 생각하냐면 마치 그 자석이 있는데 이렇게 자석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자석이 한 통 자석이 아니라 여기는 플라스틱만 끌어올리는 자석, 여기는 은만 끌어올리는 자석, 여기는 철만, 여기는 이렇게 각각 그 종류별로 끌어올리는 자석이 있는 거예요. 갖다가 쭉 대면은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에서 관련 분야의 정보만 다 딸려오는 거야. 이게 바로 설계력이에요. 혹시 지금 어떤 생각나는 건데요. 네. 그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우리가 전기밥솥을 하나 딱 사도 전기밥솥에 설명서가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안 읽지 않습니까? 안 읽죠.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불가지도 있고 뭐 뚜껑도 있고 그거 다 안 읽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것처럼 쓰면 이게 설계가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밥솥 상을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때 교수님 한번 그러셨잖아요. 그거 시간에 3번 다 읽으면 누구보다도 맞아요. 예. 한번 읽고서 하면 누구보다도 수련한데 그걸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이. 그 반대로 그 설계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계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설계를 하면 자기가 보면서 채워 넣을 거 그렇죠. 예, 볼 수가 있죠. 항목 딱 보면 이게 뭐가 하나 부족하네. 이게 보인다. 그냥 해버리면 이게 전부 예. 그래서 혼대가 돼가지고 그럼요. 창조예요. 하나하나 창조. 예, 이거 완성한다는 거니까 하나 빠진 부분들을 채워 넣는 중복 누락을 맞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창조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도 남이 자소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한번 쫙 해주시면 인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 방식으로 자소서 쓰는 과정을 하나 개설해서 돌리면 어떠겠어요? 돈 받고 써줘요. 그러니까 내 말이. 요즘에 자소서를 직업적으로 돈 받고 써주는 자소서 작가가 있어요. 네, 전문적으로. 근데 아이들에게 진짜 이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네. 저거만 갖고 돈 내가. 요거 오늘 방금 했던 이거를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리고 자소서 쓰는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누가 운영한다면 본 사람 어떠겠어요? 네. 와, 완전 다르죠. 은희 씨 어떠세요? 자소서 과정 하나 운영하셔야 돼요. 능력이 좀 하고 싶네요. 사실 자소서 쓰는 데 가면 맨날 그 질문만 넣고 막 가지고 그걸로 막 예제 분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질문이 바뀌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질문에 맞게 거기에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잖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성수 어떠세요? 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자소서 쓰는 법을 설계로 접근했던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